자, 이제 세 번째 예가 326쪽의 3번입니다. 이건 시장 등의 별도 지정 건축선이라고 해서 이건 임의적 지정이에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보통 앞에 두 가지는 소유너비 확보, 회전 반경 확보를 해서 법에서 저절로 지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처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의 시장허수 구청장은 시가 제한해서 건설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로 인정할 때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에서만 지금 정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 하기 때문에 정비라는 것이 이미 개발된 곳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해. 이거는 도시지역 아닌 곳은 안 되고 도시지역에서만 4m 이하에서 건설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위의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앞에 두 개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거는 정상적인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거든요. 소요너비 미달도 아니고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도 아닐 때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에서만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데 4m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건축선 개념상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 이 부분은 당연히 건축은 못하죠. 건축은 못하는데 이거는 아까와 달리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지는 그대로 이 면적이 됩니다. 단지 여기만 건축만 못할 뿐이에요.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는 있거든 여기에. 나중에 풀리면. 도로가 들어설 땅도 아니고 회전 방향상 필요한 땅도 아니잖아. 그래서 건축만 지금 못할 뿐이지 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보세요. 4번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고 요게 도로고 여기가 대지라고 했을 때 뭐 여기가 건축선이라고 가정합시다. 건축선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건축선의 수직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지에 짓는 건축물이 있던 담장조차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도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하는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상으로 넘으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차와 사람의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지하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지하는 넘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안 된다는 거죠. 지상에서. 그리고 이때도 또 하나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설을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여기에 출입구나 창문을 다는데 출입구가 이런 식의 출입구, 창문 이런 식의 창문 있잖아. 이런 식의 창문. 이것은 도로면부터 높이 4.5면은 어디서 본 높이입니까? 이것이 육교 높이. 육교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4.5라고 높이가 표시되어 있지. 예? 육교 높이란 말이에요. 출입구나 창문 여다지 열고 닫을 때 여다지 열었을 때 침범하는 거죠. 미닫이 말고. 이 건물이 거꾸로 여다지네. 예? 거꾸로 여다지죠? 밖으로 이런 식의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4.5m 이하에서는 안 된다는 거에 넘어서는 되고. 건축물 담장이 넘질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면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그런데 혹시 여기서 막 조깅 하느라고 막 기분 좋게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된다면 그냥 문 열고 팍 나오게 되면 끔찍하죠? 부딪혀서 상상을 해도 끔찍해. 잠이 번쩍 달아날 거예요. 저런. 넘어서는 괜찮아요. 차가 여기 와서 부딪힐 차가 있나요? 이 정도 높이가? 육교 높이 육교에 걸려서 못 온다니까. 4.5m 넘는 건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 갑자기 탁 다니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부딪히고 떨어지는 새 같은 사람이 있나?
없지. 4층 넘어서는 게 저 4층에 대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까지 이게 건축성과 건축성에 따른 건축제한까지 했어요. 자, 우리 대지에 대한 규정이 또 나오는데 대지에 대한 규정 중에서 자, 뭐 대지 안전 저지대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오. 3번의 대지 안에 적용. 응? 건물 다 짓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적용하라 그런 얘기인데 3번의 1번 보시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입니다.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아랫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적용 의무예요.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안 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경우. 방가 이번에 적용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적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스에 해당할 때는 적용 안 할 수 있는 건데 적용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종종 물어요. 물으면 이 부분을 종종 묻거든요. 적용 안 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생각해 보시고 할 건 하고 그래야 돼. 예를 들어 녹지 지역이다.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라면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연환경 자체가 훌륭한 곳인데 안 해도 돼. 주로 주상공에서 건물만 지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주상공에서 축사, 가설 건축물 그런 건 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일단 1번 녹지 지역에 짓는다. 녹지잖아.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할 필요 없어요. 녹지 같은 취지의 것이 9번이에요. 9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관리지역, 관농자, 비도시를 얘기하잖아요. 비도시에도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관농자라 하더라도 괄호 속에 지구 단위교로 지정되에 따른 개발이 되니까 사람 많아지니까 다시 제외고 해야 되고 보통 관농자, 녹지와 관농자. 그리고 5번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소금기가 있어요. 해도 죽습니다. 아니면 적용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대. 왜 돈 들여서 합니까? 그런 경우에. 그 아래 축사, 소대지로 해서 해줄 필요 없다. 7번에 가설 건축물 잠깐 쓰는 가설 건축물에 왜 해주겠습니까?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되고 2, 3, 4번과 8번 내용 바꾸면 요걸 주로 바꿔서 냅니다. 그 중에서 2, 3번, 8번 자, 우리 2, 3, 4가 공장을 얘기하는데 특히 2번, 3번은 작은 공장을 얘기해요. 작은 공장. 여러분 공장이면은 근무 시간 동안에 생산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산에만 전념하면 되지 조경했다고 조경나무에 가서 뭐 와서 산책하고 그럴 거 없다는 겁니다. 작은 공장일 때. 그래서 조경할 필요 없어요. 큰 공장이면 생산인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돼.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은 공장이 취지인데 작다는 것이 2번이 대지 면적에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안 해도 됩니다. 연면적에서는 1,500 미만의 공장을 작은 공장으로 1,500 미만 연면적에서는 1,500 미만 이런 공장을 작은 공장으로 보시되 3번의 산업단지 내 공장 산업단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생산에만 전념하는 곳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곳의 공장은 안 해도 된다. 8번 보세요. 8번을 더 많이 바꿉니다. 연면적가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이 물류시설은 작은 물류시설이니까 작으니까 물류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건데 작다는 기준은 연면적에서만 쓰고 있어요. 똑같이 1,500 미만 공장처럼 1,500 미만을 쓰고 있는데 주의하실 게 가로 쓰게 추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예요. 아까 공장과 다르잖아요. 이 점에서 녹지 비도시는 원래 안 할 수 있고 주상권 중에서도 결국 주상은 제외니까 공업지역에서만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상에서는 해야 돼요. 자, 우리 작은 물류시설에 있을 때 공장 안에 들어가서 뭐 직접 사람 오는 건 없는데 물류시설이라면 주상에 있다라면 그래도 그 물류시설이니까 물건 뭐 찾으러 뭐 좀 맡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작아도 하라는 건데 공업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역시 생산에만 전념하는 곳이라 공업지역 자체가 그죠?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작은 물류시설은 주상에 할 때는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작아도 해야 돼. 공업지역에 할 때가
안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녹지 비대시는 원래 규정에 따라 안 할 수 있는 거죠. 주상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 좀 잘 보세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의 대지분할 제한, 4번의 건필중지율은 뭐 국회법 기준이 원칙인데 건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5번의 대지분할 제한, 이것이 이게 제가 국회법에서 설명을 드릴 때 국회법에서 설명드릴 때 개발행 허가제에서 일정한 토지가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잘게 쪼개지는 것을 허가받아라 라고 했었죠. 같은 취지의 것이 건축법에도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똑같은 기준적으로 쓰지만 건축법에서는 분할 금지라서 허가돼서 빠지고 허가받은 허가받는 것은 금지되는 거 왜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라. 취지는 같다.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건축물이 기존호출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기존호출이 있는 땅이 일정한 분할 제한 면적은 똑같이 쓰는데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을 분할 금지이기 때문에 허가에선 빠진다 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반가로 1번 면적에 한 분할 제한이 나오고 반가로 2번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에서 이건 면적에 상관없이 법을 위법하게 만드는 분할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주로 이 파트에서는 면적 숫자를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한 분할 제한 한번 볼까요? 면적에 한 분할 제한은 건축이 있는 대지를 전제로 해서 이 건축이 있는 대지를 전제로 하면 똑같아. 건축이 있는 대지는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영이 정하는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것이 기준 면적이고 이 기준 면적에 못 미치게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잖아요. 분할 금지잖아.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할 금지인데 여기서 기준 면적을 주로 묻습니다. 주상공록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으로 나누고 있고 주상공록이 아닌 땅을 기타지역 이렇게 놓잖아. 주상공록이 아닌 나머지를 기타지역 이렇게 놔서 주거지역이 60 이상 중에서 조례로 최소가 60이 돼요. 공업지역, 상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가 60입니다. 자, 이것도 두음살을 딸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자, 이거를 재배를 해보면 주거지역의 주 그리고 기타지역의 기 이것이 둘 다 똑같이 60 이상이잖아. 최소가 60이 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즉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이것이 150이 돼요. 150. 녹지가 200이잖아. 이게 다죠? 이게 다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외우시면 돼. 주거지역과 기타가 60이다. 인생 주기 60이죠. 인생 돌아가는 주기가 60년이라고 60년. 일갑자가 60년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살지만 옛날에는 한평생 하면 그냥 일갑자 60년 정도를 살면 행복하다고 봤고 61세가 되면 한갑자 끝나고 새로운 갑자가 시작되니까 회갑, 환갑 이런 얘기를 쓰는 거라고. 돌아올 회자, 돌아올 환자. 예?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인생 주기 60년 아닙니까? 인생 주기 60년. 그죠? 이런 인생 주기 60년 처음 들어봤어요? 일갑자가 60년은 들어봤죠? 네.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상이 150이야 기준이. 공상. 자, 우리 즐거운 상상하는 거, 상공이 하는 거 공상으로 일부러 놨잖아. 공상하는 거. 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낮에 공상이 잘 돼요? 밤에 공상이 잘 돼요? 응? 밤에 잘 되죠? 낮에 지금 공상하고 있어요. 여기 공부해야 되는데 밤에 공상이 잘 돼. 자, 밤중에서 다시 보름밤에 공상이 달 환할 때 공상이 잘 돼요? 아니면 보름밤 아닌 곳에 공상이 잘 돼? 어두울 때? 초승달? 왜 또 초승달? 금음달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 또 여기서 금음달 나오는데 골치 아파. 보름밤에 개인적 편차를 떠나서 원래 보름밤이 동식물에 영향을 엄청 미쳐요. 동물 중에서 제일 영향받는 늑대? 보름밤 되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호르몬 변화로 해서 이게 울부짖는다고. 근데 사람도 늑대만큼 안 돼도 있어요, 그게. 못 느껴봤어, 그거?
그런가? 이래서 사람이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시골에서. 여기 뭐 밤에 뭐 제대로 보름밤이 보이나요, 여기서 불빛이 환해서.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보름밤 보면 진짜 보름밤 때 평상시랑 감정이 똑같다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AI지. 아유. 보름밤에 공상이 잘 돼요. 잘 된다니까.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시골 가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글쎄, 요새 좀 나이 들을수록 그게 없어지는데, 청소년, 특히 청년기. 젊은 분들. 에이구, 잘 돼. 하여튼, 그때 잘 돼. 저 같은 경우 청년기에 제가 청년기에 고시공부할 때 산에 가 있으면은 보름밤 뜨면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거의 공부 못 해요. 가서 산길 한 1시간 이상 내려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 오지. 들뜬단 말이에요, 이게. 동의를 별로 안 해줄까? 참 힘드네, 오늘. 자, 공상이 보름밤에 잘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 실제 그랬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보름밤이 15야 밝은 달이잖아. 이거 완성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대, 이렇게. 15에다, 150 딱 들어가잖아. 음력 15일에 밤야. 이게 15야가 딱, 그게 보름밤을 얘기해요. 보름은 우리 고유로 얘기한 거지. 음력 15일에 밤 15야가 원래 보름밤을 얘기하는 거야. 15야 밝은 달에 공상한다. 넋지. 힘들어. 200이라고 쓰니까 뭐 연상돼요? 당나라 때 유명한 자연을 넣을 때 이태백 씨. 그 태를 넣었지 그냥 200이야 원래 이름이. 200이에요. 그럼 200 대시인에게 지금 와서 다시 와서 환생했다. 어디를 선택해서 살을래요? 하고 물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그래야 자연을 노래하지. 인생 주기 60, 공상 15야 150, 녹지 200. 하하. 진짜 막 이렇게 물었을 때 나 초승달 나오는 거 여기서 처음 들어봤네. 공경지. 자, 우리 공개공지는 공지가 빌 공짜 빈 땅을 얘기하잖아. 빈 땅. 건물 다지지 말고 빈 땅으로 남기라는 게 공지인데 앞에 공개가 붙어 있어요. 공개된 공지야. 그래서 이것도 항상 연상을 하셔야 되는데 연상을. 우리 공개공지는 대중에게 공개된 공지로서 취지가 연면적 5천 이상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의 건축자는 그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움을 받으니까 이익만 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서비스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 줄 테니까 그걸 만들어라. 이게 공개공지인데, 그래서 공개공지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긴 의자를 갖다 놓게 돼 있고 적용 면적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심어놓고 긴 의자 갖다 놓고 이런 게 주로 공개공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그 공개공지를 보신 분들 많고 그걸 연상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큰 건축물을 일정한 지역에 지을 때 적용을 하는데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특히 따질 때 이 공개공지가 그런 것이라면 이 공개공지는 녹지, 비두지 같은 사람 없는 곳에는 뭐 그냥 아무 데나 심으면 되거든요. 주상공에서 문제가 되는데 주상공 중에서도 주상공 어느 생활과 관련돼서 공개공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막 쇼핑하고 이런 것이니까 상업. 또 하나 더 찾으면 역시 주거 상업생활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공업생활과는 관련 없어요. 공업에는 공장 들어가니까 주로 근무 시간 동안 무슨 공개공지 들어가서 거기서 대화를 합니까? 생산을 해야지. 공업과만 관련이 없어요.
주상에는 관련돼, 상업에 주로 관련돼 있죠? 주거에도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거 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서만 있어요? 쇼핑하라고 그래야 되죠? 공장 다닐 때는 쇼핑하면 안 되지. 근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상호 생활 중에 주상 생활과 관련된 걸 알아야지만 헷갈림이 없어, 이게. 취지를. 그래야만 헷갈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건축물을 어디에 지을 때를 정확히, 자, 보세요, 한번. 우리 공공지에서 공공지 설치 의무 보시면, 아래의 1번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아래의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가 됐든 공개 공간을 설치하라.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은 건물 내부에 의자 갖다 놓고 쉬게 하는 거야. 둘 다 설치하면 되는데, 방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방가로 1번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을 때고, 먼저 방가로 2번을 먼저 보시면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이 건물을 정확히 알아야 맞추는 문제는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 잡으시면 보시면 돼요. 먼저 방가로 2번부터. 자, 우리 맨 끝에 5,000 이상을 전제로 해서, 연면적 5,000 이상 큰 걸 전제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이거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공유고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냥 느낌 잡고 상상해서 한번 보세요. 자, 공유고지 어디서 보셨나요? 쇼핑몰. 그게 판매시설이에요. 판매시설. 또 여러분 많이 봤다니까. 긴 의자. 에? 영화관? 에? 역 앞에? 오, 역 앞에. 아니, 있어요. 그거 있어. 그게 운송용 시설이야. 운송용, 여객용 시설. 있어요. 여기나 터미널 다 있어. 여기나 터미널 큰 데 다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잠깐 생각했던 그게 와요. 조그만 보통 역이라면 이게 5,000 이상은 돼야 되거든, 이게. 예. 여기 있는 터미널이면 당연히 들어가지. 또. 여러분들이 워낙 이 조신해서 어디 안 다니시는 모양이네.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여기나 갔다 오고, 이제 쇼핑몰이나 갔다 오면 끝이에요? 어디 또? 영화관? 그냥 봅시다. 자, 기다릴 시간도 없어. 자, 오늘이 워낙 비활동적이라. 자, 방가리 2번에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많은 사람은 모이는 문화 집회. 이게 영화관 같은 거 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관. 우리 CGV 영화관 큰데 5,000 이상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매표소 앞에 반드시 긴 의자 있어요. 그게 공개 공간이야. 예. 문화 집회시설. 또 종교시설. 우리 앞에 아까 부활절 그 갔다 오신 분 성당 큰 있어요, 없어요? 거기 그게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5,000 이상 큰 거 종교시설. 그리고 아까 쇼핑몰 판매시설. 이 쇼핑몰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만 제외해요. 농산물 유통시설은 농업인의 어떤 직거래 이익과 관련돼 있어서 빼주는 혜택 주는 건데,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시설이 제외된다는 것 정도만 하나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정답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보통은 안 물어요, 잘.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여객용. 예? 터미널, 업무시설, 현대사업, 뭐 삼성사업 이런 큰 업무시설 5,000 이상 이런 데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에도 있어요. 큰 호텔 가보세요. 있어. 이런 시설을 얘기하고, 이런 시설을 어디에 짓느냐 1번을 보세요. 1번은 정확히 보세요. 이건 잘 바꿔내니까 방가로 1번을 보는데, 아까 요거 쓸 때 주상과 관련돼 있다.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주상이 아니고 무조건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주거, 상업, 생활과 관련돼 있다. 1번이 준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지을 때예요. 그러면 주거는 전일준인데 전용주거만 없죠?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습니다만 전용주거는 빠져요.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작은 이종근생도 되게 못 들어가요. 여기가 작은 교회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용에는 안 돼. 일반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노래연습장 하나도 안 되는 곳이 전용주거예요. 5,000 이상은 특수시설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주거환경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주거가 안 될 뿐이지, 일반주거, 준주거는 다 돼요. 상업지역은 다 돼요. 중일근유 다 됩니다. 모든 상업지역 다 돼. 공업에서는 준공업지역 정도만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지 공업이랑은 관련 없는데 왜 준공업은 들어갑니까? 준공업이 어떤 곳이에요? 공업, 주거, 상업업무는 보안이 필요한 곳이죠?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는 유일한 공업적이 준공업이잖아. 그래서 준공업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일반 주거에는 되지만 일반 공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 일반 공업에 지을 때 적용받는다? 아니에요. 공업에서는 준공업 많이 해요.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에 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최대가 대지 면적이 10%가 최대치 10%. 10%를 넘기지 못해요. 아까 비싼 곳이잖아. 비싼 곳, 땅값 비싼 곳인데 10%를 넘어서 20%, 30% 너무 재산권 침해가 커서 안 돼. 10%가 최대치예요. 10%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리고 이 경우 조경 면적이 됐든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등을 공개공지,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맺히는 거 거의 별로 없잖아. 주로 조경을 하게 돼 있죠. 조경을 막 합니다. 산정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양가로 3번의 건축기준 완화라고 해서 공개공지 설치하는 것만큼 건축주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기준 중에서 특히 무엇을 두 번째 줄 다음의 것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풀어주는데 기억번의 용적률과 니은번에 보통 높이지 않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건폐로는 안 돼요. 자, 우리 공개공지가 여기 건물 짓지 말고 땅 남겨놓으라는 건데 건폐를 완화해주면 더 넓게 지으라는 얘기가 되죠. 땅을 잠식해서 충돌돼서 안 돼. 위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을 1.2배 두 가지 1.2배까지 풀어줄 수 이런 혜택을 줍니다. 특수한 높이 제한도 안 되고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보여드렸고요. 공개공지 넘겨보시면 이번에 8번에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국계법에서 배우신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하나의 대지가. 이럴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건축물이 걸쳐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국계법에서 나오고 지금 건축법 두 군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할 때 쓰는 겁니다. 원래는 서로 비슷해요. 차이점 하나만 아시면 돼. 대지에서 차이점이 하나 생겨요. 이게 국계법이라면 여러분 원래 각각이죠, 그죠? 원래 각각인데 국계법에서는 330 이하일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있었죠? 그 얘기 대신에 그거 안 써요, 여기서는. 그 어쩌고 저쩌고가 생각나요? 자, 우리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전체에 대해서 건폐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전체에 적용하고 기타 건축 제한은 넓은 지역 행제한을 전체에 적용한다. 그런데 이때도 녹지가 껴 있으면 각각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여기서 330 이하인 건 안 쓴다고 건축법에서는. 뭐만 쓰느냐? 과반이 차지하는 부분. 과반이 반을 넘는 부분이잖아? 여기 그림상으로는 이 부분이 과반이 넘는 부분이죠? 이 과반이 넘는 곳에 대한 행위제한을 건축과 대지 전체에 적용하겠다.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이때도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면 각각 되는 거 똑같고, 건축이 걸쳐 있을 때 각각 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 예외 방화지구도 똑같아요. 단지 여긴 고도주기에 대한 규정만 없는 게, 고도주기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자체의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있는 것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건축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 적용하겠다. 대지는 땅이 불이한다니까 빼고, 이때도 방화벽이 설치해서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똑같이 씁니다, 여기서. 대지에서 그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보세요. 양가로 1번 대지가 걸칠 텐데, 반가로 1번이 차이점이라고요.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의 대지에 대해서 이 법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상 얘기라고. 국계법상 이런 얘기하면 틀려요. 거기서는 330 이해할 때 하는 얘기고, 그 대신에 이건 요게 들어가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그리고 이때도 2번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똑같잖아요. 그 아래 건축에 걸칠 때 반가를 1번이 똑같잖아. 고도지구는 아예 없으니까 빠졌을 뿐이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다면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답니다. 방화지구 규정을 다 적용하잖아. 다만 이때도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다면 그 밖에 방화벽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높이 제한이 나오는데 우리 건축에서는 높이 제한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보통 높이 제한이 1번이고 2번이 특수한 높이 제한, 일적 건축 불이한 높이 제한을 얘기합니다. 이게 특수한 것이고 1번은 간단하게 보통 높이 제한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구별하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건축의 높이 제한하면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이건 어디나 적용되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기 때문에 방가를 1번 보시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자, 가로구역이라는 말이 거리가 짜 도로로 짜잖아. 거리의 도로가 가로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제가 도로를 그렸을 때 도로를 제가 4개를 그리면 가로구역 4개를 그린 거예요, 지금. 도로로 돌선 일단이죠. 가로구역 하나, 가로구역 둘, 가로구역 셋, 가로구역 넷. 이 가로구역별로 허가권자가 여기라면 광명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 가로구역은 높이 얼마, 여긴 높이 얼마, 이렇게 가로구역별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광명시만 해도 이 상대로 작은 광명시만 해도 가로구역은 엄청나게 많은 가로구역이 존재해요. 그거 정하다가 시장 임기 다 끝나.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는데 가로구역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어디나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전을 확보하는 높이 제한이 특수한 높이 제한인데 자, 우리 남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일조권이 햇빛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자, 우리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 일조권 확보하는 높이 제한은 그림상 자, 우리 대지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 대지가 태양은 남쪽에 떠 있어요. 남쪽과 북쪽이 있으면 태양은 남쪽에 떠서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남향으로 져야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 짓는 사람이 이 지역의 건축 기준상, 예를 들어 용적상 이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짓게 되면은 이 대지 기준에서 이쪽이 정북 방향의 대지가 되고 이쪽이 정북 방향의 대지가 되고 이쪽이 정남 방향의 대지가 되는데 이 대지 기준에서 어느 쪽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돼요? 이쪽의 일조권을 침해해서 햇빛이 가려서 안 오잖아. 이쪽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얼마로 띄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외적은 남쪽은 예외적 현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여기가 되는데 북쪽 방향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에 따라 9m 이하까지는 최소 1.5를 띄우고 9m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반 이상을 최소 띄워서 이런 식으로 짓게 되면은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태양은 이쪽에 비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일조권학권 높이 제한을 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북쪽으로부터 높이 제한을. 그러면 이 일조권학권 높이 제한을 받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이만큼 지을 수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지니까 이 부분 못 짓는 부분만큼 대지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조권학권 높이 제한은 적용 범위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적용 범위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만큼 값이 떨어져야 정상이니까. 적용 범위가 중요하지 얼마 띄우느냐가 아직까지 낸 적도 없어. 이거는 이 숫자는 알면 좋겠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 적용 범위가. 그런데 이 전범으로 할 때 역시 이 취지를 알아야 돼. 아까 우리 공개공지는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일조권학권 높이 제한은 어느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네?
주거 생활과만? 네? 만이지. 녹지 비 대신에 햇빛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주상호 중에서 주거 생활과만 관련돼 있어요. 왜 상업시설은 안 되느냐? 여기서 공업은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왜 여기는 상업지역이 안 되느냐? 상업지역에 직사광선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햇빛 잘 들어와. 싫어해. 제품 변색되고 막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거 생활과만 관련돼 있어요. 햇빛 잘 받아 건강하게 살아라는 거지. 이 취지가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지쳐서 이제 대답도 안 하고. 이거 진도는 밀렸고 큰일 났네. 사실 진도가 밀린 게 아니라 저번에 한 번 빠진 게 이렇게 부담이에요. 그냥 중간에 30분씩을 더 한다 그래도 결국 뭐예요? 4회 동안에 30분이 추가됐으니까 4시간, 2시간밖에 추가 안 된 거잖아. 그럼 1시간 반이 모자리잖아. 야, 이렇게 해도 지금 시간은 15분 남았는데 오늘 건축법 끝에까지도 나가기 힘들겠네. 겨우 나가면 끝에 나갈까? 그래도 주택법이랑 농지법이 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됩니까 이거? 네? 그냥 줄이라고? 그래서 쭉쭉 나간다고 나가 성질이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의미가 있지. 뭐 따라오지 못하고 쭉쭉 나가기만 하고 쭉쭉 나간다고 뭐 시험에서 쭉쭉 맞추나? 저도 쭉쭉 나가면 좋아. 쭉쭉 하다 보니까 어느 분 노조 끝에 하면 참 좋지. 참. 하여튼 제가 뭐 빨리 나간다라고 해서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나가야 돼. 제대로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농지법 끝에 보면 좀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음에 미뤄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요약집 할 때 농지법을 요약집 할 때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한 문제 맞출 거니까 그건 귀가 아주 솔깃한 제안인데 쭉쭉보다는 훨씬 아주 좋은 제안. 일단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농지법을 한번 제가 원래 깔끔한 성격상 모든 걸 다 해야 되지만 원래 농지법이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2시간. 2시간이 채 안 걸리잖아.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게 농지법인데. 네? 글쎄, 그건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석적으로 일단 나갑시다. 자, 이게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다면, 자,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받느냐,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에 지을 때 적용이 돼요. 근데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잖아. 전용주거에 지을 때, 일반 주거에 지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준주거만 안 돼요. 준주거만 안 돼. 이거만 안 돼. 왜 안 되느냐? 상업업무에는 보안. 그래서 안 된다니까, 상업. 그래서 이게 아까 공개공지는 당연히 엄석 설치를 해야 돼.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왜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상업기능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헷갈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과 일반적에서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면 워낙 큰 주택이라, 공동주택은 워낙 큰 주택이라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지을 때뿐만 아니고 준주거 포함해서 확대 적용이에요. 확대 적용. 큰 피해를 줄 수 있기도 확대 적용인데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우리 세부적으로 제일 비싸고 두 번째 배상곳이 중심상업과 두 번째가 일반상업이라 거기는 토지 용도를 특별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면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을, 중심과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과 일반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 범위를 볼 때 예외가 공동주택이니까 어디에 짓는 무슨 건축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공동인지 아닌지를 항상 먼저 살펴보시고 공동주택이라면 중심과 일반 상업지에서 짓는다면 적용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죠?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전용과 일반에서 지을 때만 적용받는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북쪽에서 얼마 띄우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남쪽에서도 뛰어올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 예외가. 원칙은 이때부터 뛰어오는 건데. 원래 남쪽으로 뛰어오는 거는 자연법칙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뛰어오는 게 유리한 경우 뛰어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어느 때 예외적으로 남쪽에 뛰어올 수 있는 그 예외 두 가지를 어디에 요걸 이제 아는 게 기본이죠. 얼마 뛰는 것보다. 그게 두 가지가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 새로 개발하는 것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 도시개발이 됐든 정비가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새로 개발하는 곳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다 밀어버리고 새로 개발을 해서 새로 택지를 공급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도 새로 건물 짓는데 다 북쪽에서 얼마 띄우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원칙인데 남쪽에 띄우는 게 유리하면 기준은 똑같이 써요.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띄워서 짓고 남쪽에서 이렇게 띄워서 짓고 남쪽에서 이렇게 띄워서 짓는다라면 결과적으로 새로 짓는 것이라 거리는 확보되니까 새로 개발하는 곳이면 남쪽에서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쪽의 일조권을 보호하는 게 원래 주 목적인데 이쪽 사람이 내 것 치워도 괜찮아 라고 합의를 해줬다. 물론 돈 받고 합의를 해주겠죠. 그럼 이쪽 신경 안 쓰고 남쪽에서 띄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앞으로도 법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땅이 아닌 경우. 지금 없어도 나중에 들어설 때 대비해서 보호해주겠다는 건데 앞으로도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 하천이에요. 정북방인 것이 하천이에요. 도로가 있어, 도로. 앞으로도 건축 못 짓죠? 그럼 이쪽에 신경 안 쓰고 남쪽에도 띄울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라면 보통의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3층에서 좀 큰 걸로 봤잖아. 2층까지라면 태양을 위에서 비추니까 일조권 적용 안 할 수 있는 것에 주로 2층짜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2층까지는. 근데 이것도 2층 높이 2층이면서 8m에 동시에 갖춰야 돼요. 자, 지금 설명한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우리 2번의 일조권 중에서 양가로 1번이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안에서 짓는 건축물이잖아요. 이것도 반가로 1번에 원칙의 북쪽에서부터 띄우는 거라고. 원칙이. 그래서 1번에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는 일조동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알면 좋죠. 뭐 기억번에 높이 9m 이하까지는 최소 1.5m 이상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띄워라. 최소 1.5는 띄워라. 9m 넘는 부분이면은 그 높이의 반 이상을 띄워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제가 요약서는 2번을 첨가할 겁니다. 이변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띄울 수 있는 경우 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넘겨보시고 반가로 2번에 예외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경우가 나오잖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남쪽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영정한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예외인데 어느 때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느냐? 박스에 1, 2, 3, 4, 5, 6번이 새로 개발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 택지개발지구든 대지구든 사업지구든 그 아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까지 새로 개발할 땅들. 그리고 6번 7번이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과로 도로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라면 앞으로도 건축이 금지되니까. 또 하나는 정부가 접하고 있는 대지에서 합의한 경우 등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이렇게 남쪽에서 띄울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공동주택을 보시면 별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예외로 반가로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해놓고 괄호 속에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 쪽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공동주택만큼은 중심과 일반 상업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적용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 아래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몰라도 되고요.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2층 이하로서 8m 이하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작은 것이잖아. A 및 B의 형태예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일조권 확보는 높이지 않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안 할 수 있다. 이걸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면 틀려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야. 한 개층이 4m니까 8m, 2층 높이도 동시에 갖춰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오늘 되면 큰일 나는 게
만약에 혹시 2층이야 그러면은 한 개 층을 10m씩해서 20m로 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북쪽 사람 그냥 피해를 보지. 왜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습니다. 2층으로서 동시에 8m 이하 갇혔을 때 승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주간학원 노비장 끝났고, 자, 우리 구조조립 파트에서는 이게 시험 부분에서는 참 나왔다면 거의 소문되는 거예요. 구조조립 파트는 더 기술적이라. 그래서 이거 틀리게 낼 때 이쪽 파트를 제일 잘 냅니다. 틀리게 낼 때. 몇 문제씩 틀리게 내잖아. 작년에는 뭐 좋았지 뭐 작년에는 거기 그 반가리 이번에 착공신고시 확인서류 제출 대상 그 박스에 나오는 것이 올해도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한 번 나왔다가 작년에 주로 1, 2번이 특히 뭐 목구조니 뭐니 해설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조조립 파트에서는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바뀐 분한테 잘 보자는데 그걸 알면 맞추는 문제가 나와서 작년에 원래 구조조립 파트는 손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도 넘겨보세요. 네?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이게. 아주 쓸데없는 기술적인 부분은 다 빼버렸어도 이렇게 양이 돼. 앞으로도 우리 할 때 어차피 지금도 이거 안 해요. 나중에 오르고 할 때나 이 중에 일부만 살짝 내가 느낌 잡아드릴 거예요. 작년에 이 부분에서 맞췄는데 말이죠. 그 하나 맞춰도 하나 이상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341쪽에 건축협정동 파트에서 자, 우리 건축법 강론 파트라는 용어를 조금 할 겁니다. 자, 먼저 1절에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있잖아요. 대지 면적 지나가면 돼. 아까 건축선에서 제외되는 걸로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 건축 면적 조금 남았어요. 자, 건축 면적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표현은 건축물의 외벽이 없을 때만 외곽 기둥을 얘기합니다.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튜브 면적으로 한다. 이게 건축 면적. 높이랑 상관없어요. 외벽의 중심선, 내부선, 외부선 아니고 그 기술적으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데 그 예외 역시 보실 필요 없고 수많은 예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번에 바닥 면적이 나오는데 이 바닥 면적이 중심선으로 계산한다 하는 것은 건축 면적과 비슷합니다만 말 그대로 바닥의 면적이고 바닥은 각 층마다 있는 걸 바닥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축의 각 층마다 계산되는 거예요. 각 층마다 또는 그 일부 한 개 층을 나눠서 쓴다면 일부 이렇게 따로 계산하거든요. 결국 각 층마다 또는 그 일부로서 역시 벽, 기둥, 기타, 유압, 시상 구역에 중심선이 있다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튜브 면적을 하는 게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예외가 나와 있고 그 많은 예외 중에 아주 이것도 가끔 등장하는데 작년에 바로 이 예외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찍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럼 연구하셔야 돼. 이 많은 걸 숫자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바닥 면적의 산정이 안 들어가면은 결국 건축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운용에 있어서 조금 장려할 만한 것들 좀 빼도 되는 것들 꼭 필수로 들어가 이런 것들 빼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연면적에서는 여기까지 해야 돼. 그 연면적 보세요. 4번의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친 게 연면적입니다. 연자가 뻗을 연자이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쭉 뻗어 있는 면적 합친 거.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에 면적은 제외한다. 이거는 많이 그래도 더 여러 번 냈던 것이라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용적률이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비율 아닙니까? 다른 데 쓰는 거 말고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에서만 빼주겠다는 특별히 빼주는 4가지. 그럼 요거는 아무리 설치를 해도 용적률 제한 없이 용적률 부담 없이 설치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설치를 장려하는 게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용적률 부담 없이 설치하라고 빼준다. 4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지하층.
지하층 무조건 빼버려요. 지하층이면 용도 따지지 않고 빼버립니다. 뭐 전쟁 났을 때 지하층이 많이 발달돼 있을수록 전쟁이 좋으니까 장려한다 보세요. 지하층 무조건 빼버려요. 지상층은 주차장 빼버려요. 이 주차장이 부속 용도인 경우 영업용 말고 보통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런 부속 주차장이면 지상층이라도 빼주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주차장 갈수록 부족해져. 지금 난리잖아. 뭐 차에 웬만하면 주차 뭐 차에. 그래서 지하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상층이라도 주차장은 빼주겠다. 요 두 가지. 그리고 3, 4번이 유사시 대비한 시설 혜택 주려고 빼주겠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 됐든 그 아래 건축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 됐든 피난 안전구역이나 대피공간 유사시 대비한 시설이라 빼줍니다. 그 정도는 좀 상대적으로 잘났던 부분이고 또 넘겨보세요. 5번의 건축의 높이. 집 표면으로부터 그 건축의 상단까지 높이가 그 건물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것도. 자, 8번의 층고 보세요. 한 개 층의 층 높이가 층고야. 높을 꽃자 층 높이. 층수는 다르죠. 층의 수지. 자, 우리 층고는 층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살짝 보는 건데 한 개 층의 층 높이니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방의 바닥 구조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의 윗면까지 높이가 한 개 층의 층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층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아까 연면적과 요건데 층수인데 몇 층짜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제 층수 제한할 때 층수 제한을 받는다면 층수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원래 층은 구분된 구역별로 그냥 층을 세면 되는데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첫 번째가 지하층입니다. 역시 지하층이에요. 지상층 맞고 층수를 따져요. 지하층은 층수 산책에서 제외가 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층이면 아까 용준으로 산책했으니 연면적에서 또 빼. 여기서도 빼. 마음껏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설치하고 싶어요? 들어가 봤자 어둠만 있는데 마음껏 설치하면 돼. 그 대신 아무 제한도 안 받아. 니은번의 승강기 탑이 됐든 계단탑이 됐든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건축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면적 합친 것이 즉 옥상 부분 면적 합친 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빼줍니다. 층수 제한 취지 이상 간접적으로 높이를 통제하는 것이라 만약에 옥상 부분에도 설치되는 것이 많으면 독립층으로 봐줘야 돼요. 작을 때 옥상 부분 면적이 건축 면적이랑 비교해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을 때는 독립층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8분의 1만 넘어서면 독립층으로 계산합니다. 또 하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면은 구분이 돼야 거기에 따라 층수를 계산돼. 명확하지 않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4m, 20m면 5층 이렇게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이쪽 부분에서는 4층, 저쪽 부분에서는 8층. 그러면 몇 층으로 봐야 돼요? 8층짜리 가장 많은 층수로 본다. 취지상 간접적으로 높이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층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8층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고 요게 한 10분 정도만 더 있으면은 건축법을 끝내고 주택법 들어가는데 뭐 나중에 해야죠 뭐. 나중에. 아유 또 특강이 있는데 어떻게 또 특강 없으면 좀 더 하더라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